무라! 네,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기억하죠? 여러분은 다 물린이들. 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근데 그런 호칭까지 가는 수준이 없었어. 다 물린이로 끝나요. 카메라를 살짝 높여봤어요. 좀 지난번에 낮은 것 같아서. 지금 이어서 선생님은 찍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카메라 위를 약간 높여봤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긴장되는 게 있어. 여기가 영상과학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전문가인데 선생님 막 허접하게 찍으면 막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걱정되네. 하여튼 선생님 이름이 뭐게요? 기억하는 사람 있나? 힌트. 으뜸백성. 뭐라고요? 옛날에 그거 알아? 선생님 어렸을 적에 나 옛날 사람인가? 어릴 때 막 이렇게 TV 유치원 이런 거 여러분 있나? 뽀뽀뽀뽀뽀 막 이런 거 여러분도 그 세대인가? 뽀미 언니 막 몰라요? 모르나? 미안. 니네 몇 년산이냐? 2004년산인가? 4년산 2004년생? 아씨 어리네.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 어릴 적에 막 TV에서 TV 유치원 막 이런 거 하면은 거기 뽀미 언니가 나와서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막 거기서 네 그럼 네 반가워요 막 그러고 막 가끔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는 뭐예요? 그러면 막 나는 내 소리가 그 선생님한테 들리는 줄 알고 TV에다 대고 이야 이래. 그럼 거기서 또 이런다 보면 내가 뭐라고요? 이 맞아요 잘했어요. 막 너 들리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대답하세요. 들으면서 자 물린이들 안녕. 그럼 여러분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만났습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영상인데 두 번째 영상을 보는 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등교하는 날 두 번째 수업을 하는 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번 주까지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기간. 네. 이제는 자기 선생님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도를 나갈 생각은 아니야. 가볍게 들어도 됩니다. 물리. 여러분은 물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죠. 어렵다. 이거는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잘못이신 거지. 물리를 어렵다고 느끼는 건 재밌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물리학과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물리학과를 진학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훌륭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은 물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어요. 첫 시간에. 물리학과인데. 근데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어. 선생님이 물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물리가 뭐다? 라고 말하면 피직스, 물리, 만물의 이치. 한자로 풀면 그거잖아. 만물의 이치. 물리가 뭘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막 여러 명이 막 해요.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하면 그냥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고 막 이런 단순한 거밖에 없잖아요. 물리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런 거 있어.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 제일 어려운 학문이 물리라는 얘기도 있고 물리에도 분야가 여러 개 있죠.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양자역학 같은 것도 있고 상대성 이론도 있고 뉴턴 역학도 있고 고전역학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분야를 진짜 물리는 아주 작은 저 쿼크의 세계에서부터 행성의 운동, 우주까지 다 다뤄요. 정말 대단한 학문 아니야? 세상의 우주의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고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 똑같이 해볼게. 자, 화가들은 미술가들은 세상을 도화지와 붓으로 그려내요. 그치? 보면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세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을 이용해서 세상을 표현하죠. 새소리, 자연의 소리, 인간의 기분, 즐거움, 슬픔 이런 것도 다 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그리고 시인이나 소설가는 글을 이용해서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치? 다 나름대로의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미술가, 음악가, 뭐 소설가, 시인 나름의 도구를 쓰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이제 재미없어질라 그러지. 물리학자는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물리학자는 수학을 이용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좀 그럴싸하면서 갑자기 수학 얘기 나오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물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큰 게 수학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나는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물리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학문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목수가 뭐 집을 지을 때 망치, 뭐 나무 이런 거 막 탁탁탁 때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망치가 재질이 뭐고 뭐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물감이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 이 부채 재질이 뭐고 이런 걸 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물리학자는 수학을 도구로 이용해서 세상을 표현하는데 수학이 가지는 그 기본적인 원리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물리는 수학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러신 거야. 그냥 우리는 도구로 수학을 쓸 뿐이지 그 깊이 있는 수학이 그건 수학자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을 갖다가 필요한 공식들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깊이 있게 하려면은 깊이 있게 막 물리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하려면 깊이 있게 하려면 수학적으로도 많이 알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 도구로서 수학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수학 공식 몇 개, 수학 원리 몇 개만 가져다가 반복해서 그거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필요한 공식들만 그때그때 심지어 외워서 써먹어도 된다. 우리는 수학과 물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물리는 그 수식 안에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물리예요. 이거를 수학으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재미없어요, 물리가. 속도가 뭐 처음 속도가 얼마고 나중 속도 막 수식을 막 쓰잖아. 막 계산해갖고 나중 막 속력, 거리, 시간 이런 거 막 수학 시간에 나오자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 단지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는 수학 시간에 하는 거고 물리는 수학과 다른 차이는 그 식이 가지는 의미, 그 식은 과연 자연의 이 현상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 수식 끝에 나온 요 결과는 자연현상에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있느냐. 그 의미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물리가 재밌어요. 수학에 접근하면은 물리가 딱딱하고 그 수식이 가지는 의미를 찾으면 물리가 이게 너무 이상한 선생님이야. 물리가 아름다워요. 물리를 배우고 나면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잖아. 그게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이제 같이 선생님 처음 선생님 됐을 때 신규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다른 수학 선생님하고 친구였는데 두 분이 이제 막 갓 교사가 되신. 그래서 방학 때 옛날이니까 코로나 아닐 때 해외여행을 같이 유럽으로 가신 거야. 방학 때 막 모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은 신규 교사니까 친하잖아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막 갔다 와서 막 재밌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미술 선생님 너무 멋있었다고. 내가 왜요? 그랬더니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성당에 간 거야. 유명한 성당 뭐 막 대성당 그런 거 있잖아요. 성당 가서 이제 수학 선생님은 그 성당 여러분 가면 뭐 할까? 핸드폰 꺼내서 막 또는 디카 꺼내서 막 사진 찍잖아요. 막 셀카 막 찍고. 근데 갑자기 그 미술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탁 꺼냈는데 조그만 엽서 같은 사이즈의 도화지랑 미니 그 물감하고 붓 세트를 꺼내더니 거기 앉아서 성당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한 30분 만에 그 성당을 대충 스케치를 하는데 너무 그 장면이 멋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카메라 찍고 있는데 옆에 딱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러더니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당을 이렇게 샥 그렸는데 너무 멋있다고 그 얘기했는데 야 얼마나 주변에서 봤을 때도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그리는 거야. 물리가 그래. 물리를 하잖아. 그럼 주변에 차가 이렇게 가. 그 차가 나는 물리적
이상한 사람 같나? 그 물리를 배우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길가에 지나가는 저 오토바이의 운동, 깃발에 바람에 나부끼는 저 깃발의 운동,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쟤네가. 저 차가 코너를 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런 걸 나는 아는 거지, 물리를 배워서. 그래서 난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상한 사람 같나? 여러분도 물리를 배우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 작은 세상부터 큰 세상까지 물리 원만 배워도 대충 어렴풋이 재밌게 이해가 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죠. 그런 데서 그런 게 물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할 때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이 이론을 생활 속에 어떻게 설명을 잘 접목을 시켜볼까. 이론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 생활에 접목할 수 있어야지, 그치? 생활 속에 있는 현상을 그걸로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저거를 내가 지금 모르는데 저걸 이해하려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게 물리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수학이 너무 어려워. 난 수학도 못하는데. 그거 되게 웃긴 게, 물리학과 나왔어요. 그럼 다들 질문이 말하는 게 뭐다? 수학 잘하시겠네요? 선생님 처음 교사 됐을 때, 인사할 때, 물리교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수학 잘하시겠네요? 선생님 고정관념이야. 나 수학도 잘하긴 잘해. 수학도 좋아했는데,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물리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해야겠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만 할 줄 알면 돼. 필요 없어, 그 이상. 대학을 가서 물리를 공부하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도 학생들이 물리가 진짜 기초과학에서, 야, 여러분 왜 물화생지라고 부르는 줄 알아? 이거 화학쌤이나 생물쌤이나 들으면 화내시나? 물화생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게? 물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과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든, 여러분은 이제 영상 쪽이잖아. 영상, 통신, 여기서 건설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지? 왜? 이건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이 몇 번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학문이 물리밖에 없다, 과학에서. 진짜예요. 화학도 왜 그러지? 왜 계속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물리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물리의 매력이에요. 지구과학을 하든 생명과학을 하든 다 물리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거를 그 분야에 발전시켜 나간 이론들이야.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물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물리를 배우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물화생지. 첫 봤다, 물. 근데 너무 물리를 어려워하는 거지. 수능에서 물리 선택률이 1점 몇 퍼센트 이래요. 물리 2는 몇천 명 하지도 않아, 물리 2는 수능에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그 미래가 어두운 거야. 기초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물리화학, 특히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런 기초과학들의 발전이 공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공학의 발전이 결국 그 나라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근본이 되는 기초과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죠, 사실. 너무 주입식으로 하고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물리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점점 계속 쉬워져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물리 교과서는 정말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쉬워진 거예요. 선생님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수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여러분이 배우는 물리 원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안 해 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핑계야. 물리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 누구나 될 수 있는, 나 수학 못해서 물리 못해,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진짜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워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의 수준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다. 물론 내가 수학을 잘하면
조금 유리한 건 있어.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 약간 수학적 그 이해력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물리를 이해할 때도 약간 그 수학이 그런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고력이 길러져 있으면 물리를 공부할 때 도움은 되는데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물리도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학이 어려워서 물리를 못한다고 말하려면은 한 대학교 3학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물리학과 3학년 좀 가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워지거든, 물리가.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그 겁먹을 필요 없는 게 내가 지금 물리가 재밌어졌다? 대학 가서 수학 공부도 하면서 물리 공부하면 돼요, 그때. 지금은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더군다나 물리 1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처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처음 전문 과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계산하는 내용이 거의 다 빠졌어요. 정말 단순한 계산 말고는 이렇게 설명 위주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다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반도체 나오고 이럴 때 약간 이거 약간 기술 과목 같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어. 그렇게 뭐 그냥 단순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물리를 시작하면서 수학 때문에 물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은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실제로 수학 성적은 바닥인데 물리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물리에 재미를 붙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에 재미를 붙이고 나면 그 친구들은 수학도 재밌어지게 된다. 그 물리도 논리적 사고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수학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수학 때문에 물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와서 아마 느꼈겠지만 중학교에 비하면 너무 많죠, 할 게. 여러분은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과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볼 때는 교과서가 많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딱딱하기도 하고. 근데 권장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막 수능 만점자들 막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면 이런다.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뭐 학원은 안 다녔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 복습은 조금 선생님이 추천해요. 오늘 물리를 들었으면 그냥 그날 여러분 그 333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교육학 배울 때 이제 그 학습자의 암기력에 대한 그런 이론 중에 있었는데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떤 거를 여러분이 처음 접했을 때 30분 안에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이죠. 쉽게 말하면 복습을 하고 3시간 아니다. 30분 안에 한 번 하고 3일 안에 한 번 하고 30일 3시간 안에 한 번 하고 30분이 아니에요. 3시간 안에 한 번 그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30일 안에 한 번 더 복습하면 이 사람이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내가 이걸 보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시험 기간에 다시 보려고 그러면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해요. 처음 듣는 맨날 그러잖아요.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가르쳐 줬는데 맨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뭐 이상한 이런 표정에서 처음 듣는데 뭐 그게 우리 집 쌤 지금은 고양이 키우는데 강아지 키울 때 우리 강아지가 맨날 못 알아들으면 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맹한 표정 지으면서 여러분도 막 처음 듣는데요. 아니에요. 3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선 3시간 안에 복습이 어려우니까 그날 좋은 건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잡담을 많이 하면 사실 1시간 복습하는데 10분이면 그날 배운 내용 그냥 훑어보는 거야. 이런 했었지. 3시간 안에 한 번. 그 다음에 3일 안에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학교에 접목시킨다면은 집에 가서나 아니면 주말 정도에 한 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3시간 안에 한 번 봤던 게 기억이 남아있대, 그때까지는. 보통 3일 안에는. 그리고 나면
30일 안에 한 번만 더 보면 이 기억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 때까지 쭉 보존이 되는, 잠깐만 복습해도 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 습관을 들이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물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걸 할 때도 그 노력하는 과정은 티가 잘 안 납니다. 이게 모여야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오늘 막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내가 막 되게 막 내 실력이 올라갔거나 내가 잘하게 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공부가. 바로바로 티가 안 나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맨날 이런 생각하잖아.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노력이 부족한 거지. 공부 방법이 잘못되고 그런 건 없어. 근데 여러분 저기 봤어요?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콩나물 키우는 거 되게 신기하다. 콩나물을 어떻게 키우냐면 그 콩나물 재배하는데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있잖아. 까만색이나 그 약간 그 무슨 색이라고 하냐? 그 벌거죽죽한 고무다라이, 고무로 된 게 약간 짙은 붉은색의 그 고무다라이 알죠? 이렇게 된 거에다가 밑에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거름망으로 돼 있고, 잘 그린다. 나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몰라. 이렇게 돼 있고, 콩나물로 자랄 콩을 여기다가 콩을 이렇게 거름망 위에다 콩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위에서 그 건물 같은 데서도 키우거든.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키우면 건물에 그냥 위에 이렇게 등 켜놓고 등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전등이야 이거 전등. 여기에 기다란 이렇게 파이프 해가지고 이 구멍 뚫어서 그래서 물이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이런 게 막 쫙 있어. 콩나물 재배하는 데 가보면 그냥 이게 다야. 밑에 거름망 구멍 숭숭 뚫린 데다 콩 올려놓고 위에서 이 물줄기로 물쭉 샤워기처럼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물이 이 안에 고일까? 안 고여요. 그냥 슉 빠져나가. 그럼 잠깐 보면 저게 무슨 의미가, 아니 고이지도 않는 이런 거름망에 물 계속 빠져나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며칠 지나서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에 하는 노력이 딱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그 당시에는 티가 안 나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 저거 뭐 효과가 있어? 그냥 맹물 위에서 착 뿌리고 밑에서 그냥 거름망에서 흙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물 쫙 빠져나가고 있어.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 그냥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가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하루 이틀 해보고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이걸 안 하잖아. 그럼 콩나물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야, 물 다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물 주지 마. 그러면 그 콩나물은 못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당장은 티나지 않고 뭔가 발전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콩나물처럼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쫙 커 있는 거야. 머리 커지면 안 되지? 지식이 막 쌓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근력이나 기술이 막 늘어나고, 미술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내 그림실이 안 느는 것 같지만 1년 지나고 봐봐. 1년 전 작품이랑 보면 엄청 비교돼.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상 편집 기술, 연출 능력, 촬영 능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물리도 그렇고 그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다 뭐 물리뿐만이 아니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안 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있잖아. 그 말 내가 선생님 좀 명언충이거든. 나 명언충이라 명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말 있죠. 노력은 종종 배신하지만, 근데 배신하지만보다 선생님은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이 더 맞는 말 같아. 노력은 종종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해줄까? 노력은 종종 여러분이 노력을 했을 때 그게 뭐 시험이 됐건 아니면 어떤 뭐 오디션이 됐건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당장에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는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했던 그 열심히 한 노력이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야. 내가 막 노래 연습 열심히 했어. 노침 받는데 떨어졌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의미가 없나? 아니야. 여러분은 그 실력을 갖추게 됐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시험 때 운이 없어서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망쳤네? 공부하면 뭐해? 아니야. 그만큼 노력한 건 여러분의 재산으로 남아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장의 눈앞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노력은 가끔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끝. 포기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해요. 또 명언충 또 그 인생은 곱셈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곱셈. 인생은 곱셈이래요. 왜 곱셈이냐면 내가 0이면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결과는 0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어, 내 눈앞에. 근데 내가 그걸 잡을 수가 없어. 그동안 뭔가를 좀 해놨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학년 때는 약간 그렇지 않나? 마음이 약간 무거워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오고 막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들떠 있었다면은 2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2학년 담임을 해보니까 좀 걱정들이 많아지지. 진로에 대한 걱정, 진학에 대한 걱정. 근데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콩나물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노력들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쌓여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분명 돼 있을 겁니다. 물리도 마찬가지고. 물리가 내가 지금 어려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수업 듣고 그거를 그냥 선생님 수업 듣고 한 10분이면 충분할걸? 선생님 잡담도 많이 하고 천천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10분 동안 오늘 뭐 했지 한 번만 쑥 훑어봐도 이게 습관만 들어도 10분 동안 한번 훑어봐. 그리고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물리 뭐 했었죠? 문제 같은 거 보통 풀어보죠. 그리고 한 달 안에 아마 시험 기간 정도 되겠지. 그때 한 번 더 보고 이러면 아무리 물리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쌤 믿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부터 시작을 해요. 교과서가 있으면 뭐 학교에 두고 간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크게 세 단원이 있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게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 안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뭐 역학,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역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다음에 전자기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전기와 자기, 전류, N극, S극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전자기학이 있고, 또 반도체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반도체나 어떤 물질의 특성이나 이런 걸 다루는 고체물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고체물리학. 이 단어는 약간 이 전자기학의 주고 고체물리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하면 약간 현대물리 가까워. 왜냐하면 파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잖아요. 이건 약간 나중에 발전된 물리의 분야예요. 현대물리라고 부르는데 파동에 대한 걸 배울 거고, 중간에 역학을 할 때 상대성 이론이 잠깐 나와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만 배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에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이건 재밌어요. 그래서 물리 1에서 배우는 이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상대성 이론 중에 여러분이 재밌어 할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가르쳐 줄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에요. 우리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많이 빼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물리 선생님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상대성 이론까지 가르칠까 아니면은 이건 좀 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까.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게 시험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여기가 영상과학고니까 영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 1단원은 너무 물리의 기본이야. 힘, 에너지 이런 거는 모든 분야에 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 다음에 전자기장 이런 것도 여러분 전기랑 밀접하니까. 근데 상대성 이론은 굳이 안 배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파동과 통신 이것도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볼 거다, 기말고사는 어디까지 볼 거다, 이거는 선생님이 확정이 완전히 되면은 여러분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영상인데 첫 주는 좀 영상을 짧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물리란 무엇이냐.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수학 자체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다.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물리를 공부할 때는 아까 콩나물 하는 것처럼 그냥 그날 배운 것 복습하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물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하더라도 여러분 2학년 돼서 여러분 진로를 관련돼서 준비하면서도 계속하는 그 노력들이 쌓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많이 커 있을 거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리 어떤 단원들에 대해서 배울 건지 그 정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1단원부터 진짜로 진도를 나가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뭐였지? 끝날 때 물봐.